명절이 다가올 쯤이면 사람들이 더 북적북적 거리는 곳. 저도 쉬는 날에 이게 열리면 꼭 찾아가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활기가 가득한 이곳. 오늘 콘텐츠 안테나의 콘텐츠가 바로 오일장입니다. 자, 오일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각자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장사하기는 한 37년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장사하는 그 품목은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빈이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호 전통시장 도슨트 이희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통시장에 이제 상인으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저는 시장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착유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3년도부터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양한 지역의 시장들을 해설하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제 뭐 대정장이나 제주시 민속오일장, 그다음에 서귀포 향토오일장에서 시장 해설과 그다음에 오늘 오시는 철학 있는 상인분들의 이야기, 특화된 상품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전통 향토 음식을 공부하는 제주 향토 음식 보존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양용진이라고 합니다. 오일장하고 그럼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제주 음식은 제주 식재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산업화되고 뭐 이러면서 대량 생산하고 이러면서 제주의 전통적인 그런 생산물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는데 오일장에 가면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 어머니하고 이제 그 할머니 때부터 저 제주시 오일장을 아주 단골로 계속 다니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그 제주의 음식 문화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데리고 시장 투어를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말에 시장 투어를 하면서 오일장 투어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식재료 같은 거 이제 설명해드리고 왜 이게 제주하고 육지부의 이런 산물들이 다른지 이런 걸 설명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오일장하고 그 오일장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요리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분을 모시고 오일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는 오일장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볼거리 같아요. 뭐 물건 딱히 그렇죠. 사지 예. 않아도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가 네. 참 쏠쏠하고요. 저 역시도 오일장 한 번 가면 한 두세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만큼 그 오일장 안에 볼거리가 참 많다는 건데 오일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오일 시장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타야 뭐 전통 시장이나 대형마트는 없는 게 있어요. 우선 그 꼽으라면은 대장간이 있고 지금도 또 엿장수 이런 거 꽃 파시는 분 화해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약초부 이런 거는 타 시장에 비해서 아주 대형화돼 있고 물건이 다양하게 팔고 있죠. 아니 선생님도 직접 그 잡화점을 그 예. 안에서 운영하신다니까 예, 예. 거기는 뭘 파세요? 저는 그 시계만 좀 갖다 팔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파이다 보니까 조금씩 물건도 늘어나고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그 생활 작품 또 그 MP3라고 SD 카드를 칩을 넣고 그 노래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게 아주 인기거든요. 한 10년 전부터. 아니 어르신들 뭐 농사 지으면서도 막 듣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어디 뭐 공원을 가나 어디 맞아요. 밭길을 가나 네. 그게 안 듣는 사람이 네.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숨도 쉬었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렇게 요즘- 해서 지금은 뭐 다양하게 뭐 목도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그 액세서리 종류 모든 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물상이네요. 그야말로 만물상.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어떤 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약초부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제주시민속 오일장에 제 약초부를 자주 찾아가는데요. 거기 양남해라는 할망이 계셨었는데 그 할망이 그 약초를 한 50년 정도 아주 긴 세월 동안 판매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갔을 때 감기에 걸렸다, 곧불에 걸렸다 말씀드리니까 돌담에 가서 하늘 내기
예. 그 수박내기라 하늘내기라고 네, 우리 선생님도 공감해 주시는데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긴 열매 같은 거예요. 제주도 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달여서 감초랑 달여서 먹으면 감기가 금방 달아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들으러 시장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 해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시장에 있어서 저는 찾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주 오일장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그 제주도의 언어를 배울 네, 수 네. 있는 네,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상적으로 제주 말을 들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고 순화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 사실은 식문화라든지 이런 생활문화까지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생활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말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려면 제주 5일장에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지금의 5일장이 그 파머스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제주도 5일장 같은 경우가 육지부의 다른 시장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그 파머스 마켓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별거 없거든요. 농부님들이 그 자기가 키운 농수축산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게 파머스 마켓인데 제주도 5일장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있어요. 근데 육지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유통 단계들이 많이 바뀌어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나오는 상인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오일장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 신선한 식재료들을 사실은 오일장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우리 양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파머스 마켓이라는 개념이 재미있게도 할망장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망장터라는 건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볼 수 없는 그 특이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컨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할망장에 나오는 것들이 시중에는 쉽게 못 구하는 것들이 간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토종 식재료들. 지금 뭐 거의 뭐 대량으로 농사지으면서 다 사라져버린 토종 식재료들을 조금씩 자연에서 채취해 오시거나 아니면 당신네 제주도 말로 우영파트에서 당신 직접 하신 거를 드실 만큼 드시고 남는 것들 좀 조금씩 갖다가 이렇게 좀 쌓아놓고 파시는데 전국적으로 그 옛 음식, 옛날 음식, 전통 음식을 연구하시는 요리 연구가들이요 제주시 민속오일장 자주 옵니다. 거의 계절에 한 번씩 분기별로 와가지고 막 바리바리 사가세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장터에 가는 거 없으니까. 강원도 같은데 조그맣게 하는 열리는 마켓들이 있지만 제주도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파머스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열린 특히 지역의 그 고령 대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직접 갖고 오는 믿음직한 이런 파머스 마켓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제주시 5일장에 완전히 굉장히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5일장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봤던 게 가축들 하는 그 시장이 또 따로 이렇게 마련돼 있잖아요. 네. 뒤쪽에. 지금 뭐뭐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구제역이니 뭐니 하면서 가축적인 병 들면서 많이 축소돼 버렸어요. 조금 옛날보다는 예. 좀 축소가 된 편입니다. 가축시장은. 예. 사실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또 이제 돼지라든지 예. 소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됐고 사실 제주도 5일장에서는 지금 9곳 남아 있는데 9곳 전부 다 그런 가축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곳은 이제 큰 시장들, 이제 제주시 민속 5일장이나 서귀포 향토 5일장 정도가 가축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대가 좀 변하면서 이제 그 가축장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가서 제가 유심하게 보는 게 우리 강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대장간, 대장장이들이 사실 제주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농기계들이 이제 기술이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농기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주도 농경 문화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밭에서 왓에서 쓸 수 있는 농기구들은 대장간에서 만들어야 제맛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제주도 그 골갱이가 여기 홈이라는 게 이 다른 지방의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돌이 많고 모양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육지는 좀 그 폭이 좀 넓게 만드는데 제주도는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잘 긁어낼 수 있고 돌 같은 거 잘 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직접 만들고 있는 데는 그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 오일장 대장간이라고 그 서귀포나 제주시장에 가면 있는데요. 예. 그게 육지에서 그 공장에서 만든 기구하고 다른 것이 다르죠. 여기는 맞춤 생산이에요. 한마디로.
소비자가 와서 요거 뭘 캐는데 필요하니까 요 모양으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고 또 제주도는 자갈밭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예. 농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특이한 걸 만들죠. 그래서 뭐 그냥 일반 철물점에서 사서 써도 되지만은 특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일장을 찾는 겁니다. 네. 예. 또 대정장 이제 모습 포장이라고 부르죠. 대정장에 가면 그 대건상회라고 그 귤바구니 만드시는 귤바구니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그 귤바구니가 사실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있지만 손으로 만드시는 분은 이제 손에 꼽을 만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물소중이라든지 해녀분들이 쓰시던 이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기술장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선생님도 계시지만 오일장이 그 문화가 계속 유지되고 남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근데 이렇게 진귀한 물품도 뭐 많지만 오일장 안에 저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오일장이라는 게 매일 여는 장이 아니고 이렇게 5일마다 열어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왜 5일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5일마다 장을 보면 신선한 식재료로 요리를 할 수 있어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육지로 가면 이제 10일마다 열리는 오일장도 있고요. 또 더 짧게 3일마다 열리는 오일장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충분히 5일마다 장을 봐도 이제 그 오일장 생활권이라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신선한 식재료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일장으로 여는 곳이 몇 군데가 없는 거예요? 5일장으로 여는 곳은 지금 전국적으로 550여 곳이 있다고 많이 있네요. 알려져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 10곳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한 곳이 문을 닫아서 성산장이 문을 닫아서 9곳이 됐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제일 큰 5일장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시 민속 5일장이고 육지에 보면 이제 대전에 예. 유성장이라고 유성장 네, 맞죠. 11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이제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이제 오일장 중에 하나가 모란장이거든요. 모란시장. 네. 근데 최근 추세로 보면 모란장이나 유성장보다 제주시 민속 오일장이 훨씬 큽니다. 예, 훨씬 크죠. 네, 또 인프라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주차장도 뭐 1,700명 정도, 예, 1,700명 동시 주차 네, 되고 동시 주차도 할수 있고.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편리성까지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제주도 도민분들은 5일마다 장터에 가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 오일장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된 건 192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죠. 그때 지금 관덕정 앞에 있는 그 우편, 저 우체국 그 뒤쪽에 주차장 쪽에서부터 시작을 됐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주시에서 상거래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그 70년대까지도 주로 제일 많았던 상품은 땔감이에요. 나무, 그러니까 집에 우리 지들커라고 얘기하는 땔감들 놓고 많이 파는 상인들이 거의 뭐 60, 70%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불 때는 게 이게 중요했었고 먹는 건 전부 제주 사람들은 자급자족을 워낙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에 짊어지고 가는 걸 가지고 이거 한 4, 5일 정도 불 떼고 나면 또 이제 모자라고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도 많이 됐고 아까 이제 조금 이제 생활이 나아지면서 식재료가 이제 또 그 정도가 되고 하니까 꾸준하게 오일장이 이어져 온 걸로 아는데 그런 이유들 종합적으로 보면 오일이라는 주기가 우리가 24절기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24절기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의 절기가 바뀌는 계절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보름에 한 번씩 바뀌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보름에 그 절기가 바뀔 때마다 한 3번 정도씩만 준비를 하면 철이 바뀌면서 산물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자연스럽게 자연이 순환되는 그 구조에 맞춰서 오일을 주기로 잡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많았죠. 예. 제가 37년 전에 오일장에서 올 때만 해도 12개 장이 있었어요. 12개 장. 지금 성산장이 없어지고 지금 동남장이 있고 예. 표선장이 있고 함덕장, 서귀포, 중문, 대정. 그다음에 한림, 제주시, 함덕 이렇게 9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9개 외에 지금 성산장하고 지금 저기 남원장, 지금 고산장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 있을 때만 해도. 그게
없어진 지가 한 15년 됐나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저한테 되게 감격적인 날인데요. 제가 진짜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보고 싶은 장이 사실 남원장이에요. 왜요? 왠지 모르겠지만 기록들에 많이 나오는데 남원장이 사라졌어요. 그 남원장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아는데 이제 표선장이나 고산장이나 그 근처에 장터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더 이상 이제 장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세화장에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나무장. 그 나무 땔감, 세화장에서 나무 땔감은 네. 우도에 맞아요. 네, 거주하시던 예, 예. 분들이 배, 그 나무배에 태워가지고 땔감배 가지고 들어가셨다라는 기록을 봤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은 이제 직접 직접 보신 거고. 그래서 네, 오늘 되게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네, 저 되게 오늘 정말 그 감격스럽습니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네.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지금도 9개 정도의 지금 5일장이 있으니까 네, 지금 그러면 서고 있고. 옮겨 다니시면서 지금 장터에 나가세요? 그렇죠. 근데 저 나올 때만 해도 초창기에는 제가 장을 몇 군데 다닌 줄 아십니까? 5일에 5번 보통. 그러면 하루도 쉴 날이 없겠죠. 5일마다 돌아가니까 5일에 한 번씩 5일을 다 다녔고, 장은 뭐 한 12개 장이 되는데 5일마다 서는데 예. 더블 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화 가고 저희 집사람은 고산 가시고. 고산장에 애기 없고 머리에 이고 고산장에 가고. 교통도 불편하셨어요. 예, 그러죠. 그때. 그때는 뭐 다 대중교통 이용한 예, 거죠. 뭐 다 버스로 이제 마이크로버스 다니고. 타고 다니고 막 이럴 때. 그때 제가 가면 참 눈물이 많이 나요. 하셨네요. 예. 참 고생도 무척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지금의 5일장 규모보다는 작았던 건가요? 규모가 작았죠.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저는 처음에 남영고 옆 예, 예, 골목으로 예, 예. 들어가서 아, 그 예. 장선대가 있었어요. 거기부터 나왔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1년쯤 장사해서 어디 옮겼냐면 지금 한라의원 옆에 네, 예. 현대 오피스들 예, 예. 뒤에 장선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3년 했고요. 예. 거기서 3년 하다가 거기도 이제 개발이 돼서 도로가 나오고 집을 짓게 되니까 어디로 옮겼냐면은 사라봉. 사라봉. 공설묘지 그때 당시 있는 그 사라봉에 가면서 조금 체계를 잡혔어요. 예. 그때 사례봉에 가면서 그때부터 할머니 장터라는 곳을 예, 예.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 입구에다가 좋은 목에다가 그 할머니들 우영패 타서 그 매운 할머니들 네. 그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 장터가 생겼고. 참 잘 만든 예.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 사라봉장에 뭐 비바람 치면은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또 바람이 얼마나 센지 거기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도 있었고 예. 지금의 장터가 있기까지 어쨌든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예. 그럼 과거와 또 현재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좀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모든 시설면으로 보면은 그 지금은 다 점포마다 각 점포마다 간판이 부착이 돼 있고 일률적으로 간판이 있나요? 예, 예, 간판 맞습니다. 조명해서 쫙 다 있어요. 쫙 간판이 돼 있고 또 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등등 또 이제 그 기다림 막. 기가림? 네, 비가림 비가림 시설도 시설. 잘 해놨고 지금은 아마 상인들도 아주 옛날은 조금 거칠었는데 한마디로 지금은 안정을 되다 보니까 또 소집 대하는 것도 달라졌고 또 친절하게 달라졌고 또 청소라든지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고 모든 상인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래도 그 명맥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는데 뭐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과거에 비해서 좀 이를테면 뭐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그 가축장이 지금 가축장. 축소돼서 거의 없어졌고요. 축소돼서 유명무실하다시피 있죠. 또 하나는 그게. 한 10여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달라진 구역이 약초장입니다. 약초장이 원래 한 대여섯 개밖에 없었거든요, 점포가. 지금은 거의 한 40개 넘죠, 점포가. 예,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으로 약초장의 규모가 커졌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규모가 커졌을까요? 한라산에
원래 제주도 사람들은 이런 약초나 이런 걸 캐지를 않았어요. 자연 물질 채취를 잘 안 하고 우영팥에서 이제 채소 직접 길러 먹고 하는 그 자급자족하는 그런 그 생활 방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라산에 가서 약초나 이런 걸 캐지를 않았거든요. 조선 시대에도 그런 걸 캐오면 저기 제주 목사가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런 거 할 이유도 없었고 기껏해야 무슨 고사리나 표고 정도나 초기버섯 정도나 딸 정도지 다른 걸 안 캐다 보니까 오래된 약초들이 많이 있었죠. 전국의 약초꾼들이 그걸 이제 눈치채고 저희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 약초꾼들이 5일장이 아닐 때는 쉴 때는 이제 한라산에서 약초 캐다가 장날이 되면 약초장을 와서 이제 약초 시장을 연 거죠. 근데 그래서 약초장이 굉장히 커졌고요. 거기 가만히 보면 제주산 약초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주 확실하게 달라진 거는 원산지 표시가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이제. 뭐 아주 마트처럼 세련되게는 안 돼 있지만 할머니들이 글씨로 아니면 상인들이 그냥 글씨로 써가지고 돼 있지만 큼직큼직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가게끔 믿음이 가는 장터가 됐다는 게 저는 대단히 큰 변화라고 봐요. 네. 저는 많이 이게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이제 제주도 5일장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건 한 10년 전쯤인데요. 그때 시장에 왔을 때는 물물 교환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그게 어떤 얘기냐면 고객과 물물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상인과 상인이. 네. 그래서 제가 함덕장에 갔을 때 지금 함덕장에 나오시는 상인분이 한 10분 정도 되실까요? 이제 아주 작은 장이 됐는데 곡물을 취급하시는 상인분이 이제 저랑 워낙 막역하고 친하니까 오늘은 생선을 한 마리 구워 먹자고. 네, 그래서 그 불을 지피셔갖고 그 곡물을 하고 생선을 바꾸셔갖고 저한테 그 구워주셨어요. 생선을 생선구이 해주셨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제주도에 어딜 가서 맛을 봐도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제주도 장터 문화 중에 하나가 그런 문화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마음 아픈 문화일 수 있어요. 사실 돈으로 거래가 됐어야 되는데 물물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과거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근데 사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거의 볼 수는 없어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제주도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네. 아니 실제로 그 채소 파시고 이런 게 할머니분들이 이렇게 채소 같은 거 이렇게 한무대에 가지고 식당 갖다 주면 삼촌랑 그냥 밥 드셔가지고 이게 식사 대신 대접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물물교환 개념인데 결국은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은 결국 다 같은 식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참 그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요즘 이제 뭐 디지털 하는데 네. 아날로그 감성 이런 거 지금도 아직도 그런 남아있어요. 문화가 지금도 남아 네,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물건을 뭐 돈 줘서 사도 되겠지만은 서로가 예. 그 물물 교환이 많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아주머니 와서 나 이거 필요한데 요거 하나 주고 내가 파는 물건 하나 이거 값어치 있어 가져가게 그러면 가져가게. 아 경 없어 뭐 나도 뭐 버리는 게 아니까 받으면 예. 또 필요하고 어서 그러세요. 그래서 뭐 서로가 주고 받고 네. 이렇게 종종 이루어집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예, 예. 모든 상인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또 상인들끼리는. 네. 그런 게 또 어떻게 일종의 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옆에서 지켜보면 되게 흐뭇해요. 네. 그게 참 요즘 같은 세상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으면 정말 흐뭇해요. 네. 저도 기름을 짜니까 기름을 가져와서 바꾸고 싶은 거죠. 벨트랑 좀. 네, 벨트라. 네, 한번 찾아보려고. 필요하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집 안에서 뭐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로 정말 장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럼요. 그만큼 그 5일장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은 장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5일장 가면 패턴이 있어요. 저도 이제 5일장 오래 다니면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보면 5일장에 가는 사람들 항상 다니는 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동선이. 네, 동선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주차장도 자기 세우는 주차장이 거의 정해져 있고 그 주차장에 세워서 내려서 어디를 통해서 어느 가게가 앞을 지나서 어디 가서 뭐 사고 누구 만나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차 타고 오는 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단골 가게들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단골 저도 가게는 그렇다. 결국 사람 만나는 가게라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편리한 걸 쫓아서 집에서 홈쇼핑이나 뭐 인터넷 쇼핑을 하고 마트는 급할 때 가서 자기가 정해놓은 물건 사러 가는 데고
5일장을 갈 때는 마음도 좀 비워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 만나러 가는 데기 때문에 사람 만나러 가서 막 급하게 사람 얼굴 보고 잠깐 얼굴 봤으니까 갈게 그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도 비우고 시간도 비우고 가야 되는 게 5일장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 사람 사는 문화를 느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 일종의 제주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뭐 장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서 천천히 둘러보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트에서 장 보듯이 후딱후딱후딱 사갖고 오면 차라리 그냥 마트 가시라 그래요, 저는. 예. 보통 5일장 경제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주도의 5일장은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IT 기술이나 이제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본능상 사실은 대면을 해야 서로 오가는 게 있어야 뭔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이 제주도에 저는 딱 두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군데가 바로 5일장이고 또 한 군데가 목욕탕입니다. 네. 사실 육지랑 많이 다른 모습이 제주도는 아직 목욕탕 문화가 남아 있어서 네. 마을 이야기 들으려면 목욕탕 가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아까 이제 친구분들, 가족, 그다음에 뭐 상인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사실 커뮤니티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능이 남아 있는 곳이 제주도의 5일장 그 9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마을의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으셔서 없어지는 시장이 있겠지만 아마도 제주시 민속장이나 서귀포 향토장처럼 중심을 잡는 큰 시장들은 더 아마 새가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타 마트나 가면은 편하겠지만은 그 향수라는 게 찾아볼 수 없고, 마트 가면은 그 사장 얼굴을 봐서 가는 게 아니고 물건을 봐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5일장에 오면은 그 사장 얼굴을 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건보다도. 예. 또 5일장에 나가면은 동네 삼촌도 만날 수도 있고, 예, 예. 동생도 만날 수도 있고, 그래 만나면 아이고 반갑다 해서 또 어디서 뭘 하느냐, 또 소식도 전하는 그 만남이 광장도 되고, 또 구경거리도 여기저기 많고, 그래서 지금도 뭐 5일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무리 그 뭐 전자기기가 발달해서 뭐 그 배달 문화가 있지만은 그 5일장 그 향수가 잊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찾게 되는 37년간 예. 지금 5일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데 예.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세요? 5일장 사람들이 좀 고달퍼요. 고달프기는. 왜냐하면 좀 직업도 박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버티질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는 그 동기는 우선 절박함과 제 딸 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단골 손님 때문에, 예. 나를 그래도 저 위에서 또 팔아준다고 이야기면은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 때문에, 그런 사람 정 때문에 접을 수도 없고, 한마디로 5일장은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다른다는 거 하고, 아침에 오면은 주에서 모여가지고 서로가 고생했다고 덕담도 나오고, 5일 만에 만나다도 아주 반가워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는 그 말동무도 정 하고. 예. 있고, 또 단골 손님이 또 손님 한참 없어도 그냥 멍하니 있다가도 단골 손님이 딱 오면 또 생기가 팍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서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하고, 단골 손님도 아이고 고생 많다고, 그래서 안 살 물건이라도 물건 하나 사가는 그 재미. 예. 그런 것 때문에 버티는 힘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저도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는 뭐 그냥 천직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뭐 체력이 닿는 한 네네. 뭐 그냥 아유, 오래오래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지금 그 위치에서 또 크고 좋잖아요. 잘 돼 있으니까 좀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 더 사람들의 발길을 끌게 하기 위해서 이 5일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요즘 재래시장들이 보면, 특히 이제 동문시장이라든가 좀 규모가 좀 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관광시장화 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그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노려서 관광 상품 위주로 갖다 놓고 팔려고 하는 5일장은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5일장은 토박이들이 중심이 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도 재미있고 야 나도 거기 그 부류에 같이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시장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뭐 현대화하고 막 이러면서 상품들도 사실 그동안 많이 바뀌긴 했어요. 좀 약간 현대적인 상품들로. 하지만 할망장을 중심으로 아니면 곡물장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토종 식재료들이 여전히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특화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제주시 5일장이 살아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할망장을 특화시켰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쪽에 가면 그 생선 어시장에도 보면 제주에서만 나오는 생선들 위주로 막 쫙 깔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육지부의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생선들. 그러니까 제주도 생선들이 좀 작은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막 반건조시켜서 판매하고 있고 뭐 이런 뭐 수협 매장이나 마트 매장에서 볼 수 있는 냉동시켜서 정갈하게 포장된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느낌, 생동감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시장으로 계속 남아있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길 바라고 있어요. 제주도의 토종 이제 곡물들이나 여기서 원래 나고 자랐던 것들이 지켜지는 장터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전통시장 도슨트이니까 제주 전역에 그 시장에 가면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거기 안에 우리 양 원장님 얘기해 주신 식문화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면 안 사던 것들도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도라든지 또 시장에서 많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뭐 어린이들도 저 부모 손들 잡고 주말 되면은 많이 구경도 오고 물건 사려도 오고 또 젊은 층 또 남자들도 많이 와요 이제는. 그전에는 뭐 남자가 한 20%, 여자가 한 80% 이렇게 주 고객을 이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반반 정도로 남자분들도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우리 상인들도 그거에 맞는 그 상품을 또 구입을 해서 그 맞는 그 옷을 입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그 토속 음식점, 토속 음식 제주도 많이 갖고 있는 육지 관광객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 도민도 옛날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은 빌떡이라든지 이런 또 몸국이라든지 이런 거 직접 앞에서 만들면서 먹을 수 있는 그 맛도 보고 이런 게 많이 또 활성화됐으면은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5일장의 매력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곳만이 아닌 정말 마음과 정을 나누는 곳이 5일장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 분 오늘 정말 진솔한 또 유익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서 좀 자유롭게 5일장에 가서 마음 놓고 이렇게 장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